또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국민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지금 다음 주부터 3인 금지인데 소비 진작 추경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까지만 해도 이제 좀 더 지원금을 넓히자. 민주당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장이 원래 80%만 주자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계속 이제 더 많이 100%를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소비진작 효과, 그래서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확진세를 보면 지금 돈 쓰자고 할 때는 아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사실 오후 6시 이후에는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인데 그래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뭐 80%냐 100%냐는 논쟁은 아예 중지하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지금 뭐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짠 건데 이젠 판이 달라졌다. 새로운 틀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80%냐 100%냐 그 보편이냐 선별이냐 예. 이거 가지고 논쟁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악화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피해를 입게 될 계층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경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학교들 같은 경우에 다시 예.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뭐 이 보육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긴급 돌봄 이 수요가 또 생겨요. 긴급 돌봄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지금 백신 휴가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 일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이죠. 이런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 전면적인 추경 예산안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정부 쪽에다가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금 현재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33조의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 전 국민의 8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정부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추경을 하든 뭐 예산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걸로만 계속 이런 정도의 계획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설계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연계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뭐 말하기는 쉽지만 정책을 짜기가 쉬워. 그 말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고민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이쪽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 돈을 얼마를 줘, 좀 더 줘, 덜 줘, 뭐 이것을 몇 프로를 줘 말어라는 쪽에만 그런 쪽에만 계속 논란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한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줘 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에서는 일단 다 주고 당 일부의 의견입니다. 전 국민을 주고 피해 보는 원래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 3조 9천억 정도였는데 훨씬 더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원을 그러면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재원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4단계로 가면 훨씬 더 심하니까 늘린 재원도 아예 좀 더 피해받는 사람에게 더 주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안 규모가 33조인데 이게 이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33조나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고 누군가는 그만큼 초과 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이게 지표상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계층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피해를 많이 본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저는 이 재분배의 관점이나 논리에서 맞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게다가 지금 방역 상황이 악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인내해주고 협력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내와 협력에는 지원이 따라야 돼요.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면서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지원은 따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그렇죠. 있는데 이번 추경을 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고 보편이나 내용을- 선별을 따지지 말고 사실은 피해받는 업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있으면 뭐 보편을 하든 뭐 선별을 하든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는데 네. 소급제공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고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집합금지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업종이나 그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3조 9천억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들의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경을 좀 그렇게 쓰자는 겁니다. 근데 국민적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돈을 못 받아도 좋고 남을 더 줘도 좋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거고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채 80%, 90%, 70%그 근거와 기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은 야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뭐 너희들끼리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얘기를 하니? 라는 그런 불만과 반감이 생겨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코로나19가 또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